그런 옷은 어디서 사시나요? 좌판에서 파나요? 이미라의 조롱 섞인 말에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을 무시하는 그 여자의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150억 투자 계약의 상대방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새벽 5시 반. 서울 강남구 한 고층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다. 한서영은 습관처럼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 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탄력이 있었고 눈가에 자리 잡은 얕은 주름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성숙한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서영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발끝으로 바닥을 살짝 디뎠다. 딸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28년간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습관이었다. 복도를 따라 욕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용했다. 슬리퍼 바닥이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최소화하려는 세심함이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서영의 눈빛에는 특별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오늘은 딸 윤나의 남자친구 민준이와 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상견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를 살짝 눌렀지만 동시에 딸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설렘이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웠다. 찬물로 얼굴을 헹구면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서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화장품이 질비하게 놓인 세면대 위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기초 화장품과 연한 색의 립밤뿐이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선호하는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서영은 어젯밤 딸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윤나는 평소보다 더 수줍어하며 민준이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사교계 활동을 즐기신다는 말에서 서영은 그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2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 사람의 진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주방에서 계란을 익혀가며 서영은 자신의 옷장을 떠올렸다. 드레스룸 한쪽에는 화려한 옷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검은색이나 네이비, 색상의 단정한 옷들만을 선택했다.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신념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검은색 정장의 작은 가죽 가방. 그리고 결혼 반지 외에는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계란의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에 서영은 고개를 돌렸다. 윤나가 부스싼 머리를 하고 주방으로 나왔다. 2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막 깬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어린 소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잠이 덜 깬 표정과 함께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평소 밝고 활기찬 윤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서영은 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28년간 함께 살아온 모녀지간의 교감이었다. 윤나의 작은 표정 변화도 그녀에게는 선명하게 읽혔다. 딸이 주방 의자에 앉는 모습에서부터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윤나는 주방 의자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탁, 탁, 탁.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소리였다. 이는 그녀가 긴장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보이는 습관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버릇이었다. 서영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의자를 딸 옆으로 끌어다 놓고 앉은 서영은 윤나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딸의 손은 차가웠다. 긴장하면 손끝이 차가워지는 윤나의 체질적 특성이었다. 서영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비비기 시작했다. 체온을 전달하려는 본능적인 모성애였다. 민준이 부모님이 좀 화려하시다고 했잖아요. 윤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고 이 만남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간절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하는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윤나야, 첫인상은 옷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서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딸의 차가운 손을 계속 비비면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윤나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혹시 자신이 너무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을 위장하고 가면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것이 진정 딸을 위하는 길일까? 아침 식사 후 서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 앞에 섰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20여 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옷들이 색깔별, 계절별로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왼쪽에는 주로 업무용 정장들이, 오른쪽에는 평상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맨 안쪽에는 몇 벌의 화려한 드레스와 고급 정장들이 걸려 있었다. 특별한 행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기 위해 구입해 두었지만 거의 입지 않은 옷들이었다. 하지만 서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검은색 정장으로 향했다. 심플하면서도 단정한 디자인의 그 정장은 그녀가 가장 편안해하는 스타일이었다. 화려함보다는 품격을, 과시보다는 절제를 추구하는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선택이었다. 옷을 골라 침대에 놓고 나서 서영은 잠시 망설였다.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창백해진 얼굴, 차가워진 손끝, 그리고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 혹시 자신의 고집 때문에 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념을 조금 굽혀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은 확고했다. 자신을 속이고 가면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시작된 관계가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 받을 상처는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는 동안 서영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20대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 동안 그녀는 늘 검소함을 유지해왔다.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을 과시할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 오히려 검소함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신념이자 정체성이었다. 그것이 그녀를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이기도 했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우아했다. 화려한 장식이나 과도한 액세서리 없이도 충분히 품격이 느껴졌다.
오히려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욱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아함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연한 립스틱만 발랐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건강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관리의 결과였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 단정하게 정리했다. 헤어핀 하나로 고정한 간단한 스타일이었지만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액세서리는 결혼반지와 작은 시계 하나뿐이었다. 결혼반지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이었고, 시계는 실용성을 위한 선택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가식 없고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 서영과 윤나는 강남역 근처의 한정식 음식점으로 향했다. 민준이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라고 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모녀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서영은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윤나는 계속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윤나의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고 입술을 자꾸 깨물어대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극도로 긴장했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온 신경이 몇 시간 후 있을 만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영은 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불안함이나 걱정을 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었다. 대신 따뜻한 손으로 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말 없는 위로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윤나의 긴장은 더욱 심해졌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마음만 진실하면 돼.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서영은 그곳의 분위기에 살짝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중후한 분위기와 세심하게 배치된 인테리어가 이곳의 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통 한옥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 구조, 정원에 심어진 아름다운 나무들,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전통 음악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서영은 순간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장소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장소에 품격을 더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입구로 향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는 동안 서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 곳곳에 걸린 서예 작품들과 고급스러운 조명이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었다. 발걸음이 닿는 바닥재도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이 느껴졌다. 이런 곳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이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서영은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서영과 윤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3명의 모습을 보았다. 민준이는 정중하게 일어서서 인사했고 그의 옆에 앉아 있던 중년 남녀가 바로 그의 부모님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서영은 내심 당황했다. 민준의 아버지 김도윤은
잘 다린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원단의 질감부터가 범상치 않았고 핏도 완벽했다. 분명 맞춤 제작한 옷이었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고 구두 역시 수제품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전체적인 차림새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작 서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민준의 어머니 이미라였다. 그녀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샤넬의 최신 컬렉션으로 보이는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가방, 그리고 목과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액세서리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완벽했다. 아이섀도우부터 립스틱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발라져 있었고 머리는 고급 헤어샵에서 감금 세팅을 마친 듯 완벽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서영은 순간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와 그녀의 화려한 모습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느꼈다. 하지만 위축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더욱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은 온화하면서도 당당했다. 안녕하세요. 윤나 어머니 한서영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김도윤이 먼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다. 김도윤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이미라고요.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영은 이미라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상품을 감정하는 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서영의 소박한 정장, 작은 가방, 그리고 단순한 액세서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듯했다. 이미라의 표정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미라의 인사는 예의상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다. 서영은 이를 단순히 첫 만남의 어색함으로 해석하려 했다. 하지만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이런 시선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들을 수없이 만나왔고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윤나는 두 가족 사이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고 있었다. 민준이 그런 윤나를 보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다. 자리에 앉은 후 처음에는 무난한 대화가 오갔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 음식점의 분위기에 대한 칭찬, 그리고 아이들의 만남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서영은 점점 이미라의 시선과 말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미라가 윤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평가의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귀중한 도자기를 감정하는 전문가처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윤나의 옷차림, 화장, 액세서리, 심지어 말투와 행동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예심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았다. 윤나가 정말 예쁘네요. 이미라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평가의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윤나를 품평하는 듯한 톤이었다. 서영도 이미라의 관찰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미라의 시선이 서영의 손목에 머물렀다. 값비싼 시계 대신 소박한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확인한 듯했다. 그 다음에는
목걸이가 없는 목선을, 그리고 단순한 디자인의 반지만 끼고 있는 손가락을 순서대로 훑었다. 이 모든 관찰이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 불편했다. 마치 은밀한 신체 검사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영은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감사합니다. 민준 씨도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서영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임이라는 서영의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메뉴를 들여다보며 음식 주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윤나는 이런 분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있었다. 평소에 밝고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 그런 윤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화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도윤과 이미라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근황 공유가 아니었다. 마치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저희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왔어요. 이미라는 최근에 다녀온 유럽 여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의 일정, 머물렀던 호텔들, 방문했던 명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때로는 과도한 제스처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느꼈던 감동, 모마 콜로세움에서의 경이로움, 스위스 알프스의 장관 등을 마치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냥 묘사했다. 핸드폰을 꺼내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는 이미라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쇼핑몰에서의 쇼핑 등 모든 것이 그들의 경제력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제시되었다. 각 사진마다 얼마나 비쌌는지, 얼마나 예약하기 어려운 곳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따라 붙었다. 이미라의 손가락은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에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서영은 이런 방식의 대화에 당황스러웠다. 그녀 역시 해외여행을 다닐 여건은 충분했지만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사업상 해외 출장은 자주 다녔지만 그것을 과시의 수단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오히려 이런 대화 방식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젓가락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미묘하게 경직되었다. 이미라가 서영의 반응을 살피는 시선이 날카로웠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처럼 집요했다. 서영의 담담한 표情을 보고 그녀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해외여행 경험, 거주 지역, 평소 즐기는 취미활동까지 모든 것이 탐문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순수한 관심이 아니었다. 서영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가늠해 보려는 계산된 질문들이었다. 이미라의 눈빛에는 품평의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고 김도윤도 아내의 의도를 파악한 듯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서영의 솔직한 대답들이 이어질 때마다 이미라와 김도윤 사이에 오가는 시선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암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눈빛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서영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이미라의 어깨가 살짝 으쓱거렸다. 김도윤도 미묘한 우월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도윤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다. 회사의 규모,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이 과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성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특히 15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에 대해 언급할 때 김도윤의 표정은 더욱 자랑스러워졌다. 그는 상대방 회사의 적극적인 태도, 계약 진행 과정의 순조로움,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된 최종 계약 체결까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늘어놓았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증명하려는 듯했다. 서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투자 규모, 계약 시기, 심지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했다. 김도윤이 말하는 그 계약 상대방이 바로 자신의 회사라는 것이 거의 확실했다. 한국종합투자라는 회사명까지 확인했을 때 서영은 내심 씁쓸한 웃음을 지어야 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서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없으면서도 슬펐다. 만약 그들이 서영의 정체를 알았다면 지금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아마도 극진하게 대접하며 온갖 찬사를 늘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영을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와 그의 아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들이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졌다. 이미라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그녀는 서영과 윤나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서영의 소박한 정장을 바라보는 이미라의 시선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나 눈에 띄는 액세서리가 없는 서영의 차림새는 그녀의 기준에서는 격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미라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온 것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윤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윤나의 수수한 원피스, 소박한 액세서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화장까지 모든 것이 이미라에게는 아쉬운 것들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며느리 후보를 품평하는 것처럼 윤나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나는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있었다. 평소에 밝고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치마 끝을 만지작거렸고 시선은 자꾸 아래로 향했다. 민준이 그런 윤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부모님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윤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다만 윤나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무언의 위로를 전할 뿐이었다. 서영은 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무시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이미라의 질문들이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갔다. 거주 지역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서영의 직업, 회사 규모, 심지어 경제적 수준까지 모든 것이 탐문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다. 서영이 자신들의 사돈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려는 의도였다. 서영이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말했을 때 김도윤의 반응은 흥미로웠다. 처음에는 같은 업종이라며 반가워하는 듯했지만 곧 서영의 회사 규모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의 시선에는 경쟁의식과 함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다. 서영의 겸손한 대답들이 이어질 때마다 김도윤과 이미라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영이 자신들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이 그들의 우월감을 더욱 부추겼다. 마치 자신들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150억 투자 계약의 상대방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대방을 지금 이 순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영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켜보며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했다. 이미라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다. 그녀는 이제 서영의 차림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수수하다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뉘앙스까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판적인 톤이 섞여 있었고 표정에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서영은 이미라의 직접적인 공격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품격에 대한 서영의 철학이 담긴 말들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옷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품격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명품이 품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말들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미라에게는 그런 철학이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서영의 말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변명으로 치부했다. 그녀에게는 돈과 명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가 곧 품격의 척도였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진정한 가치 같은 것들은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이미라의 폭탄 발언이 터졌다. 이번 만남에 대한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윤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어머니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민준이도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머니의 직설적인 발언에 그도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윤나를 사랑했고 이 결혼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영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딸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사돈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윤나와 서영이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순간 가차없이 거부한 것이었다. 서영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했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문의 체면, 사회적 격차, 그리고 자신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모든 것이 서영과 윤나를 향한 모독이었다. 서영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딸을 위해 견뎌왔지만 이미라의 말은 선을 넘어섰다.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딸까지 모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곤과 거칠애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것이었다. 드디어 서영이 입을 열 때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순간이 가까우고 있었다. 윤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간청했지만 이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조차 필요 없다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까지 억지로 참아왔던 불만들이 일시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가문의 체면이라는 단어가 이미라의 입에서 나올 때 서영은 마침내 그들의 진짜 본성을 확인했다. 가문의 체면, 사회적 지위, 겉으로 드러나는 부와 명예만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 사람의 진가나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사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결혼조차 사회적 거래의 일종이었고 상대방의 가치는 오직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로만 판단되는 것이었다. 서영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와 실망감이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도 깨어나고 있었다. 20여 년간 사업계에서 단련된 그녀의 예리한 판단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라가 계속해서 서영과 윤나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낼 때 서영은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침묵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다.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미라의 직설적인 말에 서영은 마침내 자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관대함과 인내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이 오히려 약점으로 비춰지고 배려는 무시당할 뿐이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오직 힘과 지위뿐이었다. 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권위가 실려 있었다. 마치 회의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차가운 확신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20여 년간 숱한 협상과 거래를 성사시켜온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묻는 서영의 질문에 이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체크리스트를 읽어 내려가듯 서영의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투, 생활 수준, 심지어 딸의 직장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좌판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이 나왔을 때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준이는 어머니의 무례함에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서영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온화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다. 이미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영이 자신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을 보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마치 사자가 약한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녀는 서영을 더욱 철저하게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건드리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의 남편이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투자처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150억 투자 계약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영이 옷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차분하게 설명할 때 이미라의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녀는 서영의 말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변명으로 치부했다.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명품과 부가 곧 품격의 척도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었다. 품격도 돈에서 나온다는 이미라의 단언에 서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딸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첫 만남이라는 배려도 이제 의미가 없었다. 상대방이 먼저 모든 예의를 저버린 상황에서 그녀 역시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것이었다. 서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겸손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사업계를 평정해온 강철 같은 의지와 카리스마가 서서히 표면으로 떠올랐다.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는 서영의 손놀림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명함에는 한국종합투자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김도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였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는 순간 김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명함에 적힌 글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복해서 읽었다. 한국종합투자 회장 한서영. 그 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현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투자 계약의 상대방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내가 모독하고 있는 그 여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큰 기업의 수장이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이미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수수한 중년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서영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을 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을 압도했던 그 카리스마와 위엄이 되살아났다. 품격에 대한 진짜 의미를 설명하는 서영의 말들은 이제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경험과 지혜에서 우러나온 진리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명품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다. 김도윤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150억 투자 계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영은 천천히 자신의 회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20여 년 전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한국종합투자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김도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150억 투자건에 대해 언급할 때 그녀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투자 조건, 계약 조건, 그리고 김도윤의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세부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그녀가 바로 그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이미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실제로는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서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 진정한 파트너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신뢰와 품격으로 선택한다는 그녀의 신념이 담담하게 전해졌다. 김도윤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서영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회사의 미래가 그리고 자신의 사업가로서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영은 마지막으로 품격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명확하게 밝혔다. 품격은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인격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부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윤나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자신을 위해 참아왔는지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윤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윤나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은 부모님과 다르다는 것을 무언으로 전하려 했다.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함께 나가려 할 때 김도윤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영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후였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김도윤을 바라보며 투자 계약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라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영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서영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음식점을 나서는 서영의 뒷모습에는 진짜 승리자의 품격이 느껴졌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우아했다. 진정한 부와 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산교육이었다. 며칠 후 김도윤의 회사에는 한국종합투자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도착했다. 투자 계약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김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단순히 투자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종합투자와의 관계, 그리고 서영이라는 걸출한 기업인과의 인연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이미라는 그 후 몇 주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거치대와 허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윤나와 민준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이 사건을 통해 민준은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부모님의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나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고,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서영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품격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품격과 성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품격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